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자월 병호일이 되겠고 일진병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척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고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병화는 신왕하면 눈과 서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칠살 임수를 보더라도 그 임수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임수로서 병화를 보광, 수보, 양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자월입니다. 화는 해월의 절지가 되고요. 자월은 태지가 되기 때문에 해자축월의 병화는 매우 신약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일간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임수칠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너무 약하고 칠살이 너무 왕해서 살중신경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해월의 병화도 그랬고 자월의 병화도 일단 병화의 불꽃을 갖다가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월 자월의 병화는 저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약한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꺼트릴 것이고, 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많아지게 되면 작은 불빛은 어떻게 되죠? 쉽게 가릴 수가 있죠. 획이 무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해월과 마찬가지로 자월이라고 한 계절에도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 을목이 아닙니다. 간목을 얻어서 이 간목의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월의 경우에는 간목이 해에 통근할 수 있었지만, 자월은 간목의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목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인목 같은 것이 좀 지지에 뿌리를 잇거나, 또는 병화 스스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얻어서 서로 같이 왕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원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해월이라고 하는 것과 자월이 똑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해는 간목의 장성치이지만 자월은 간목이 생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병화가 모두 통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간목도 약하고 병화도 약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월의 병화는 지지로 인사, 오등의 뿌리를 얻고, 또 간목이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 연후에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룬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데,
병화가 인사오동에 뿌리도 없고 간목도 없다. 그러면 뭐가 된다? 살중신경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운이라도 목화 운으로 행해서 약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운으로 가야지만 병화가 존립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운에서라도 또 금수운을 만난다고 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해서,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인수운을 만나거나 비견 겁재운을 만나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간 약한 경우에 식상인 토를 많이 보는 것도 병화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못하다. 정리하면 자월의 병화는 간목으로서 생조해주고 지지로서 인사오동의 뿌리를 튼튼하게 얻은 연후에 임수로서 수고양강하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전체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특히 지지 같은 경우는 형충회합을 본다 그랬고요. 청간 같은 경우는 형충회합이 아니라 이제 생극재화를 본다라고 해서 팔법 관건을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그것이 바로 용신이 됐다. 용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 일간의 왕세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 적당하게 따뜻하고 적당하게 습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비단 사주 명리를 보는 방법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것, 동물이 사는 것, 식물이 사는 것을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사시사철이 뚜렷한 그런 계절이면서 대체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온도가 대략 18도에서 한 25도 사이면서 따뜻하고 온화하면서 적당량의 습기가 있고 너무 건조하지 않은 그러한 기후가 가장 적정한 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적도처럼 너무 뜨겁고 건조해지거나 또는 북극이나 남극처럼 너무 차갑거나 너무 습해도 좋지 못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 동물, 식물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기후 조건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한데,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했고요. 월지에 있는 자수는 이거는 음수가 됩니다. 어저께 해월 공부할 때까지 해수는 체음용양이라고 했고요. 오늘 이제 자월부터는 체양용음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체양용음 뜻은 뭐냐면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양용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또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수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본기 개수가 들어가 있죠. 자수는 양, 해수는 음이죠. 근데 자수의 본기는 개수가 되는 것이고 해수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그래서 지지로는 자수, 양, 해수, 음이지만 쓰는 것은 자수를 음으로 쓰고 해수를 양으로 쓰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육친을 논하는 경우에는 자수는 음으로 쓴다. 그래서 체양, 용음, 양화가 음수를 갖다 양대 음의 관계, 수라고 하는 것은 수국화하죠. 월지는 자수가 일간 병화인 나를 극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극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지만은 꼭 극한다고 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극의 관계, 상극의 관계는 관계는 어떤 관계? 공존 관계다. 또는
관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존 공생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 맞고 잘 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면 서로 망해먹자라고 하는 뜻입니까? 공존 공생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자, 수라고 화가 너무 염려할 때는 수가 있어서 적절하게 조절해 줘야 되는 거고요. 수가 왕에서 너무너무 추워 한기가 극심해서 천하가 다 얼게 되면 따뜻한 온기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수극화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수가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저것이 나를 맨날 두들겨 패고 못살게 군다 이게 아니라 화가 염려해지는 것을 조절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수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수가 너무 왕한 반면에 화가 너무 약하면 이때는 극이 되겠죠. 수가 화를 극해서 불을 꺼뜨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화가 너무 왕하면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에서 수가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극화 상극 관계가 공정 공생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균형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어야 공생 관계가 되고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는 그야말로 극의 관계 서로 극해서 못살게 오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를 극한다. 극하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는 관계다. 법, 윤리, 도덕과 같은 것이고, 여자한테는 남편과도 같은 그러한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직장도 관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죠. 정관과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정관은 그야말로 바른 관청, 바른 법과 같은 거죠. 법, 윤리, 도덕, 남편, 여기선 본남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친 관청이죠. 좋게 볼 수 없는 관청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질병, 도적, 적군, 건재, 구설, 송사 등등 일체 일간 나를 공격하는 해악을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관성이라고 했을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고 봤을 때 정관은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좀 순응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편관칠살은 좀 약간 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관은 좋고 편관은 나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좋은 일간이 있고 편관칠살이 좋은 일간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정편관 나눠서 정관 좋고 편관 나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 되겠고요.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데 자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양화가 음수 즉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정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월은 수왕절이 됩니다. 즉 자월은 수의 제왕지 12달 중에서 수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관성, 정관이 왕한데 일간이 신약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신약, 관, 왕한 구조.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명예라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아주 명예직이 있죠. 국가에서도 알아주는 요직이죠.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국방부 장관을 시킨다? 저는 그거를 감내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맞지 않는 탈을 쓰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성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일간이 능히 힘이 있어서 감내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역할 서로 간에 좋은 역할로 화할 수 있게 된다는데 자월의 병은 약하다. 즉 신약하기 때문에 왕한 관성을 감당할 수 없다. 즉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으면 좋겠죠. 비견겁제가 있어서 도움 주겠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말하는 것이고 비견겁제는 화를 말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자월의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성이 있어서 병화를 생해줄 수 있겠죠. 을목도 있을 수 있고 간목도 있을 수 있는데 병화는
정인인 을목보다는 편인인 간목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 편관을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인성도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가 아니라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정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간은 편인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 관성, 정관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병화를 생하게 되니 이거는 관인상생의 틀이 된다. 관인상생. 근데 중요한 일간 자체가 뿌리가 뿌리가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인사오 등이 있어서 인목, 사화 또는 오화 등이 있어서 병화 뿌리를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 병화가 생왕해졌다. 나름대로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 역시나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수보양광할 수 있다고 하면 4월의 병화가 뭐다? 중화를 크게 이뤄서 병화로서의 가치가 크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월 병화.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물론 이제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지만 일단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지 보게 되면 자월의 병화 약한데 일지의 오화, 겁재를 얻었습니다. 병월죠. 천간도 화, 지지도 화, 당연히 간여지, 동이 되겠습니다. 간여지동. 그래서 간여지동 매우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화가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신약한데 간여지동이라서 나쁘다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간여지동이긴 하지만 일간 병화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지에 있는 양인이 병화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근데 자월에 오화가 옆에 있으니까 뭐가 되죠? 좌우 충이 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행히 뭐죠? 연지가 뭐가 있습니까?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본시 심자진 수국을 말하는데, 심자진 수국이 돼서 이건 충중봉합이 된다. 충중봉합이 돼서 좌우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신자가 이제 없어도 준삼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진만 있어도 합이 됩니다. 합이 되면 이렇게 충을 구제할 수가 있다. 충중봉합.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요 좌우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비견인 병화가 있어 어떤 분들 병화 일간이 또 병화가 있으면 뭐다? 이거를 병화가 아우를 병자, 존재할 존자, 병존 말도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 그 이유는 하늘의 태양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런 하늘에 태양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론, 같지 않은 이론을 가지고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자월에 물론 일간이 병화이긴 하지만 비견 또는 겁재가 있어서 다시 자월의 한계를 따뜻하게 조후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좋은 것이지, 왜 병병병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걸고 안 좋게 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겠고요. 자, 연간의 간목이 있습니다. 진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간목이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틀 자체가 좋습니다. 원래는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안 좋을 것이 오화를 얻어서 좋은 거고요. 좌우충이 될 것 같은데 자진합이 돼서 좋은 거고요. 비견이 있어서 조우해서 좋은 거고, 간목이 있어서 생조해서 좋은 것이다. 이거는 글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좀 완벽하게 짜여진 그러한 각본과 같은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시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가 또 관건이 되긴 하는데, 중요한 이제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도 아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무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잘 보시면은 요 자수는 좌우충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진토하고 이렇게 합이 되니까, 자진 합이 되니까. 근데 시지에 있는 자수가 연지 있는 진하고 합한다고 좌우충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좌우충이 되지 않는데 얘는 당연히 좌우충, 요거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시가 되면 좌우충 돼서 오화를 깨박살을 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병화의 뿌리가 날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무토의 뿌리도 날아가긴 하지만 무토는 어차피 진에도 뿌리를 두고 있으니 문제될 바는 아닌데, 병화 입장에서 무토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면은 회기무광 병화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이건 좋게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무술시 한번 볼까요? 똑같은 천간에 무토가 투출되는데, 요거는 자진합에 요거는 오술합이 되죠. 이렇게 요거는 신자진에 신자가 빠진 자진합, 이거는 인오술에 인자가 빠진 오술합. 그래서 오술합이 되면
병화가 세력을 얻게 될 것이고, 병화만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토 또한 세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무술시가 되면 화가 세력을 얻는 것은 좀 좋겠지만은 무토가 세력을 얻어서 병화를 회강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보기는 어렵다.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하고 무토를 제해 주면은 좋을 것 같지만 간목의 세력이 무토를 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무자시라든가 기축시라든가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자시는 좌우충도 문제가 되지만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회강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시가 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아까는 요 술은 오수를 하게 되지만 이거는 화가 되죠. 당연히 병화도 뿌리를 얻고 간목도 뿌리를 얻습니다. 경금, 물론 경금이 세력이 약하긴 합니다. 진토의 생을 받지만 세력이 약하죠. 술을 생한다. 근데 잘 보시면 병화가 월간의 병화도 있고요. 양인에다가 장생까지 얻었으면 이거는 병화는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진합한다 하더라도 임수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원국에 임수가 없죠. 그러면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이거는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같은 구조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천간의 신금, 지지로 묘목도 경인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경인시에 비하면 택도 안 되는 그런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충이 되지 않고 오화가 튼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병화가 세력을 얻죠. 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간목도 세력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자의 뿌리를 둔 임수가 도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일간도 세력을 얻죠. 칠살도 세력을 얻었죠. 왕한 칠살을 간목이 살인상생까지 하죠. 이거 틀은 어떤 틀이냐면 명리서에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신왕 살고 유재면, 신왕 살고 유재면 출장 입상이다. 출장 입상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명리서에. 일간도 왕하고, 자, 병화일간이 왕하죠. 살도 왕하다. 자진합의 칠살 왕하죠. 유재 통제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거나 간목으로서 임수를 칠살을 화살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 제함이 있죠. 사주틀이 굉장히 이건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사주틀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병화는 개수 쓰는 것보다는 임수 쓰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한다라고 봐서 임진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오늘 중에서 괜찮은 생시, 문제가 뭐다? 일요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병화가 5, 4에 다 뿌리를 뒀죠. 굉장히 세력이 왕한 거면 또 호위무사인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주고 있죠. 자중에 있는 개수가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관격의 관인상생 일관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병화 자체를 뿌리고 왕하니까 이것도 목화운보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갑오시 같은 경우는 일간이 더욱더 왕해져 있죠. 당연히 그것도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천간에 3개가 있으니까 2개도 안 좋다고 보는데 3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안 좋게 볼 여지가 큽니다만은 그래도 시지신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만약에 자연분만 한다. 저 같으면 임진시 또는 병신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 임진시 좋고요. 여자는 개사시도 나쁘지 않고 병신시도 나쁘지 않다. 자시는 좌우충 때문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택지가 좀 있고 괜찮은 틀을 가진 사주임에 반해서 요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날 자연분만 아니고서는 진시라든가 이때 태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운 하루 2023년 12월 8일 일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